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먼저 후원해주신 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이제 이재섭 형님께서 이렇게 후원해주셨습니다. 10,000원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좀 대단한 이야기를 뭔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대부분의 90% 직장인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요. 결국 그런 삶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거의 요즘에는 뭐 직업을 평생 동안 6, 7번씩 바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중소기업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제 40, 50대까지 인생이 바뀌지 않고 버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90%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곳에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전체를 규정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죠. 뭐, 많은 신분들이 있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신분에서 한 20년, 거의 20년 살다가 그 이후부터는 직장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중소기업에서 이 근로자들의 현실은 사실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어쩌면 이제 소수의 대기업의 몇 퍼센트, 뭐 이제 중견기업, 공기업, 뭐 공무원 같은 좀 안정된 직종의 그런 중심의 이야기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무겁게 존재하는데 이게 다수라는 거죠. 매스컴이나 많은 SNS나 여러 가지의 매체에서 좀 드러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대기업들 연봉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연봉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넘사벽이죠. 뭐 이제 연봉을 좀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밴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7천에서 8,500만 원의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면 거의 두 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죠. 대졸 신입 평균이 3천만 원 초반대라고 하면 10년 차가 돼도 4천만 원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10년을 다녀도 월에 300만 원 실수령액을 겨우 찍는 이런 현실인 거죠. 물론 뭐 직군에 따라서 더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제약 속에서 결국 20대 빠르면 20대 보통이면 30대 초반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40대 50대까지 같은 궤도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 이틀이 지나고 월화수목금 계속 이 무한 루프처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될 텐데 이 일하는 걸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게 이제 빠른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내 자본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만들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형성을 해왔죠.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 전반을 이끌었고 그 아래 수많은 뭐 중견, 하청 이 여러 가지 하청 구조로 연결되는 형태로 이런 낙수 효과를 보는 수혜를 보는 곳들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은 필연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란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뭐 통계적으로도 전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건 앞서 말했고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런 삶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이 경로 오존성을 띈다는 것인데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와 스펙 경쟁을 거쳐서 결국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진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뭐 1, 2년 정도 일하다가 되게 그 나에 대한 어떤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면 이후 더 나은 조건의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물론 경력을 잘 쌓아서 중견, 뭐 조금 더 연봉을 올려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평가나 네트워크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동성을 제한시킵니다. 결국에 첫 직장의 선택이 장기적인 경로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자는 마인드에서 이 취업의 어떤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면 잘한 거고 중반, 뭐 중후반까지 가도 취업을 못하는 이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러면서 쉬었음 청년 인구가 이제 53만 명이 돌파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일하다가 퇴직을 하는 그런 삶이 평범했었는데 이제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직장인들은 탈출을 꿈꿉니다. 더 나은 연봉이나 더 안정적인 직장 혹은 내가 여기서 좀 많이 고생을 하고 몇 년 이렇게 일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자본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도 하고 더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직을 고민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이직 시장에서도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기업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쌓은 경험이 특정 산업이나 직무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 경험이 다른 곳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결국에 몇 번의 시도 끝에 좌절을 경험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버티는 선택을 거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 나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데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직의 문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젊고 낮은 연봉으로 후려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모든 기업들은 다 원리가 똑같은 것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40대에 접어들려고 하는 이 30대 중후반의 선택지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고 관리직으로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이 시기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체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뭔가 로또를 맞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죠. 주택이나 대출, 자녀, 교육비, 뭐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경제적 책임이 개인의 어깨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녀를 부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결혼을 좀 안 하려고 나 혼자만 살기에도 좀 빠듯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결혼은 포기하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중년기에 접어들수록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안정적인 이 수입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결국에 불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버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뭐 사회적인 시선 역시 중요하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직장과 직위를 개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일정한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직장을 잃거나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에 개인의 뭐 능력이나 성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죠. 이러한 분위기가 개인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이 발생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과 이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 2년 정도 그냥 일을 하면 원래 하던 일에 익숙해지고 회사에서 나를 밀어내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세이프 존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힘든 현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이 과정에서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다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집니다. 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조금 모험을 하고 싶은 개인들은 결국에 회사 밖으로 나와서 창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창업 역시 높은 실패 확률이 이 경제적 위험을 동반한다면 창업하고 3년 정도, 자영업자들이 3년이 넘어가면서 폐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일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제 50대 이후에 자격증을 좀 취득해서 뭐 시설 관리나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뭐 사이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그렇게 보면 또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반드시 또 성공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워라벨 같은 이런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과 조용히 퇴사한다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런 기존의 성공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높은 연봉이나 직위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이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변화가 일부 직장인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생계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4, 50대까지는 직장 생활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선택과 타협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그 직장 내에서 버틴 겁니다. 그 안에는 뭐 가족을 위한 책임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작은 희망이 공존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부분의 90% 직장인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 그런 삶에서 좀 탈출하고 더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4, 50대까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요. 그 시간에서 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런 좀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너무 힘든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다들 직장생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